그럼 검찰 팩트 수사하는 부분이 영향을 사실상 주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, 근데 저는 이 부분,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자한당이 좀 받지 않냐. 뭐냐면, 비례자한당을 이제 만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지금 비례자한당은 선거, 총선 이후에 다시 재합당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공공연하게 거리낌 없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. 그런 건 혼자 알고 있어야지. 그걸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은 이건 결국은 공정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책동으로밖에는 볼 수가 맞아요. 없는 거고요.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선거농단 사건이에요. 근데 대놓고 얘기를 안 하면 표를 네. 못 받으니까 그것도 그렇지. 이제 자한당으로서 이러지도 네. 고육지책인데 네.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짝퉁 정당 선거농단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기 공직선거법 우리가 개정을 했잖아요. 거기 보면은 제가 어저께 수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222조, 223조에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. 이런 게 이제 민중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가능한 소송입니다. 이 중에 당선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법인이 있어요. 근데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려고 해. 급여를 안 주려고 그래. 그러면서 법인을 해체하고 나서 법인을 새로 만들어. 이름만 바꿔.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냐면 결국 니네 실체 하나잖아. 통일체. 그러니까 니 돈 줘야지. 이렇게 끝납니다. 그러면 이 당선 무효 소송을 우리가 제기를 하게 되면 이 비례 자한당으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정당 아니었었냐. 예, 이래서 당선 무효 확인 판결을 끌어내는데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.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난 예정돼 있다. 얘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연동형 저는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중요해요. 그렇죠. 고효율 정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내가 가서 맨날 삽질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피곤해. 그렇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파이프를 묻어버려야지. 어. 초반에 좀 힘들지. 뭔가 좀 고통이 있겠지.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죠. 맞아요. 근데 이 문제가 정치라는 게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사람, 구성원, 엄청나게 중요하죠. 여기서 요즘에 누가 그런 말 썼던데 파토스, 뭐 로고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수사학에서 에토스, 에틱스죠. 네, 믿음, 신뢰, 진중권이 한 부분이고요. 얘기죠. 진중권입니까? 그다음에 로고스는 논리고 파토스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.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 이게 아니라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가 받쳐주면 우선 새날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새날 우선 믿는 거야. 예, 저 사람이래. 푸나님이 이렇게 뭐 팬들을 데리고 오든 누구를 뭐 인터뷰를 하든 뭔가 의미가 있겠지, 들어볼 만한 게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. 이제는 민주당이 지금 토지 뭐 과열지구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요구하고 또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까지 이렇게 감행을 하면서 그런데 옛날처럼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정당 내에서는 계파대로 그 다음에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것들이 현재 극복이 됐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에토스가 갖춰지면 지금의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 파토스가 지금 뿜뿜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번 국면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꼼수들을 막아내는 묘수를 보면서 이 논리적 사고력, 로고스도 역시 모든 걸 삼위일체 갖춘 정당이라는 이 지금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서 맞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자한당 같은 경우에 막 자전거 타고 가는 건데 우리는 KTX 타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. 이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이제 준비가 돼갖고 아니 근데 있다. 자전거 타고 갈 때 뒤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사람은 자전거도 못 쫓아가는 겁니다. 출국시켜.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지금 87년 헌법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몸에 안 맞는 걸 입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수선해서 입을 수는 있어. 공개념에 대한 부분 예전에 이제 몇 개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 나온 적도 있고 아니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. 23조 1, 2, 3항에 대한 얘기인데 1항에서는 먼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자고 해요. 그거 인정한다고.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이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가자고 합니다. 근데 3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균형을 맞추자고 하거든요. 균형을 맞추자. 그러니까 결국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사익과 그 다음에 토지의 국토의 어떤 이제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공익 사이에서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. 그냥 결국은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이익 형량의 산물이에요. 이 이익 형량의 산물을 일정한 질서를 만든 게 법리고 판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.
헌법재판소의 결정례라는 것은 사실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토지를 같이 공개념에 따라 사용을 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런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헌을 하고 우리 몸에 맞는 이 개헌을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화 시키고 못을 박아버리자는 거죠. 그러면 저쪽에서 딴소리 못 하는 거거든요. 예, 그 개헌의 필요성은 헌법 네. 내 명문화, 그렇죠. 경제민주화, 명문화시죠. 토지 네. 공개념 정도는 최소한. 지금 일이